친구들 안녕. 꿈나라 여행을 같이 할 현이 언니가 왔어요. 오늘 들려줄 우르르 쾅쾅 옛 이야기는 금강산 호랑이를 잡은 유복이랍니다. 와, 금강산 호랑이라면 굉장히 무서울 텐데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을까? 궁금하다. 빨리 만나러 가볼까? 오케이, 렛츠 고! 따뜻한 가족 애를 일깨우는 이야기, 금강산 호랑이를 잡은 유복이. 옛날에 총 잘 쏘기로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냥꾼은 금강산에 사는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내노라 하는 사냥꾼들이 금강산으로 갔지만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 내가 천년 묵은 금강산 호랑이를 잡고 말겠어. 사냥꾼은 이렇게 마음먹고 떠날 채비를 했어요. 날이 밝자 사냥꾼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부인, 반드시 천년 묵은 금강산 호랑이를 잡아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사냥꾼의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아내도 천년 묵은 금강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조심하세요. 걱정할 것 없소. 내 총솜씨는 부인이 잘 알고 있지 않소.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사냥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사냥꾼의 아내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유복이라 지었어요. 유복이는 별 탈 없이 잘 자라 어느덧 10살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서당에 갔던 유복이가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지 뭐예요? 유복아, 왜 우느냐? 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이들이 저보고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린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유복이가 너무 가여웠어요. 유복아, 오늘 아버지 이야기를 다 해주마. 어머니한테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천년 묵은 금강산 호랑이를 내 손으로 반드시 잡을 테다. 그날부터 유복이는 글 공부를 그만두고 산속에서 총 쏘는 법을 연습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유복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금강산으로 가겠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아버지는 이름난 포수였는데도 호랑이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무서운 천년 묵은 금강산 호랑이를 네가 무슨 수로 잡는단 말이냐? 저는 3년 동안 총 쏘는 연습을 해서 그깟 호랑이쯤은 문제 없습니다. 네 아버지는 집 기둥에 꽂힌 바늘귀도 멀리에서 쏘아 맞췄다. 그런데 네 솜씨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유복이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총쏘기 연습을 했어요. 3년이 흐르자 유복이는 어머니 앞에서 기둥에 꽂힌 바늘귀를 쏘아 맞히게 되었지요. 장하다, 내 아들. 이제 금강산으로 가도 좋다. 마침내 유복이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금강산으로 떠났어요.
금강산에 이른 유복이는 천년 묵은 호랑이를 찾아 골짜기를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호랑이는커녕 토끼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유복이가 바위에 앉아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스님이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젊은이, 배가 너무 고프니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유복이가 주먹밥을 건네자 스님은 주먹밥을 허겁지겁 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언뜻 보니 스님 이빨이 꼭 호랑이 이빨처럼 생긴 거예요. 유복이가 다시 살펴보니 스님의 손톱은 짐승 발톱처럼 날카로웠고 눈 자위도 불그스름했어요. 맞아, 이놈은 스님으로 변장한 호랑이다. 유복이는 재빨리 스님의 가슴에 총을 쏘았어요. 탕! 총에 맞은 스님은 호랑이로 변해 쓰러졌죠. 하지만 그 호랑이가 천년 묵은 호랑이 같지는 않았어요. 유복이는 다시 산길을 걸어가다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배가 고파서 그러니 감자 한 개만 주세요. 할머니는 유복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일만 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우리 영감이 다 죽어가서 얼른 감자를 갈아 먹여야 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한 유복이는 할머니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에 털이 북슬북슬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유복이가 재빨리 총을 쏘니 감자를 캐던 할머니도 호랑이로 변해 쓰러졌지요. 하지만 이 호랑이도 천년 묵은 호랑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단숨에 호랑이를 2마리 해치운 유복이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어요. 유복이는 천년 묵은 호랑이를 찾아 산속 깊이 들어가다가 맞은편에서 물동이를 이고 걸어오는 처녀를 만났어요. 아가씨,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저는 지금 바빠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죽어가서 얼른 이 약수를 가지고 가서 살려야 하거든요. 처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유복이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처녀의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재빨리 총을 쏘니 물을 길어오던 처녀도 호랑이로 변해 쓰러졌지요. 물론 이 호랑이도 천년 묵은 호랑이는 아니었어요. 유복이는 천년 묵은 호랑이를 찾아 고개 하나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눈앞에 온몸이 흰 털로 덮인 집채만한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지 뭐예요? 바로 천년 묵은 호랑이였죠. 세상에, 저렇게 크고 흰 호랑이가 있다니. 유복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힘껏 총을 쏘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1발, 2발, 3발, 텅텅 텅! 계속 총을 쏘아도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총알이 호랑이 몸에서 튕겨나왔죠. 금강산 호랑이는 어슬렁 다가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유복이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간 유복이가 눈을 떴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사방이 온통 깜깜했어요. 유복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여기저기 사람 뼈가 흩어져 있고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총도 보였어요. 그래, 여기는 호랑이 뱃속이야. 이놈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잡아먹었구나. 아버지. 유복이가 다시 주위를 살펴보니 웬 처녀가 쓰러져 있었어요. 이봐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유복이는 처녀를 흔들어 깨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처녀가 입을 열었어요. 호랑이 뱃속입니다. 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시다. 두 사람은 혹시 구멍이 있나 하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호랑이 뱃속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처녀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좀 보세요. 처녀가 가리키는 곳에는 조그만 칼이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요. 하늘이 우리를 도왔소. 유복이는 온 힘을 다해 호랑이 백가죽을 자르고 여기저기 구멍을 냈어요. 팍팍 자르고 호랑이는 갑자기 배가 아파 이 골짝 저 골짝으로 마구 날뛰고 뒹굴다가 땅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았죠. 유복이와 처녀는 호랑이 백가죽 구멍으로 나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 처녀는 정승의 딸이었는데 금강산 구경을 왔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였어요. 정승은 딸을 살려준 유복이를 사위로 맞이했어요. 유복이는 임금님이 내린 큰 상도 받고 처녀와 결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유복이가 용기가 있으니까 운도 같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면 해결 방법도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눈을 꼭 감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꿈나라로 고고싱. 굿나잇. 네,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맘들. 금강산 호랑이에게 맞서는 유복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아이들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무서운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그 용기. 오랫동안 총 쏘는 연습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또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침착함. 아버지를 위해서 호랑이를 잡고야마는 그런 효성,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덕목들이잖아요. 네, 이런 덕목의 소중함을 잘 가르쳐 주세요. 네, 우리 맘들도 편한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